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25일은 바로 최명신 장군이 이제 유명을 달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뭐 6.25 때 상당히 그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월남전에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참전을 했을 때 그때 그 주월 한국군 사령부 사령관을 이제 지냈죠. 특히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의 그 일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6.25 때 그 아버지께서 이제 참전해서 이제 그 독해군, 인민군하고 전투를 벌일 때 그 연대장으로 부임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아버지 일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연대장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이제 정감이 가는 그런 그 이제 군인이었고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어떤 6.25의 참상, 실상, 그리고 이제 최명신 장군이 어떻게 태어나서 성장을 했으며 전쟁을 치렀고 그다음에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명신은 1926년 11월 27일 날 태어나서 2013년 11월 25일 바로 오늘 유명을 달리했네요. 황해도 곡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으로서 외교관, 공무원, 정치인, 체육인, 사회기관 단체인 여러 가지 그 이제 사회적인 업적을 쌓고 이제 그 생을 마무리한 그런 그 어, 군인이 되겠습니다. 6.25 사변 때 당연히 이제 참전을 했죠. 그리고 월남전에 이제 음,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본관은 인천이네요. 인천 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경비사관학교 육사의 전신이죠. 5기로 소위로 임관을 했네요. 5기. 5기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5기 아닌가요? 네. 김종필 씨가 파대기였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5.16 그 군사정변 때, 뭐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6.25 사변 때 백골병단, 즉 유격대네요. 유격대를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5.16 군사혁명에 가담을 이제 했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에 파병이 돼갖고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신 개헌을 반대를 이제 하면서 군에서 예편을 하고 퇴역을 한 다음에는 이제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스웨덴, 그리스, 브라질 대사 등을 역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최명신 장군의 그 학력을 볼까요? 경성인문학원을 졸업을 했고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네요. 육사 5기고 그다음에 육사 보병학교를 나왔고 육군대학, 미육군 참모대학교, 국방대학교 1971년에 국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음, 뭐 사실 이 국방대학원이죠. 군도 이런 그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보병학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특기가 이제 통신이었기 때문에 병과가 육군 이제 통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소위로 인관을 이제 했거나 한 상태에서 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육군대학이라는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학도 이제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과정이 바로 이제 국방대학원이에요. 이게 여긴 대학교라고 썼는데 국방대학원이 그 다음 코스가 되겠습니다. 경력을 볼까요? 육군 중장으로 예편을 했고요. 월남전에 참전 전후회장도 했네요. 그다음 6.25 참전 유공자 회장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월남전 참전 유공자 회장, 참전 전후회장도 하고 유공자 회장 한 겁니다. 그다음에 수도사단 제17대 사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젊은 시절을 보겠습니다. 항일운동가였던 아버지 최은국과 독실한 크리스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모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4년 19살 때 제2국민병으로 일본군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을 받았네요. 그래서 평안남도 용강 덕혜 소학교에 부임을 해서 교편을 이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소련군이 이제 진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1947년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948년에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 육사 전신이죠. 5기 생도모집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
상위권으로 육사를 이제 5기로 졸업을 하고 소위론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48년 제주도 4.3 사태 등에서 이제 국지도발전을 이제 진압하는 그 진압전에 이제 참가를 한 거죠. 그다음에 1949년 5월 개성부근에서 송악산 전투에 참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38선이죠. 그 부근에서 크고 작은 그 전투가 많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50년 6월 25일 날 하기 위해서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전투를 여러 곳에서 많이 그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아주 전략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6월 25일, 50년 6월 25일 날 그 새벽 4시에 정말 그 38선 전역에서 그 포를 쏘면서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거를 우회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잔잔한 자잘구레한 전투를 많이 벌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49년 11월에는 난파된 북한 공산 게릴라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태백산에도 이제 투입이 됐고요. 사실 뭐 저도 그 이제 60년대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겪었던 게 이제 121 사태죠. 31명의 그 음, 북한 그 게릴라 음, 김신조 일당 내려온 사건이 있었고 그냥 울진 삼척 지구에 한 100명 정도가 그때 그 게릴라들이 침투를 해갖고 정말 그 난리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 이제 이렇게 가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투입이 됐던 거예요. 음, 글쎄요, 1947년 월남 이후에 2년 만이니까 49년이겠네요. 어머니와 재회를 했지만은 3주 만에 다시 이제 이별을 했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니를 못 만났다라는 얘기겠죠. 참, 이 운명이라는 게 기구한 겁니다. 그거 보면은 기구절창한 운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자, 6.25가 일어나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유격대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백골병단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951년 백골병단 활동 이후에 귀환한 뒤 대령으로 진급을 해서 이제 7사단 5연대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빨간 그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바로 제 7사단 5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을 치렀죠. 어, 뭐 저도 뭐 물론 그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 아버지의 일기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연대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최명신 대령이었다. 그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그뭐 말씀을 드리는 걸 하죠.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전투를 하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거죠. 1954년에 3군단 작전 참모, 6군 작전 기획과장이 됐고, 1955년 10월에 논산훈련소 참모장을 지내면서 훈련소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이제 제거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1958년 8월에 중장으로 승진을 했고, 61년 5.16 군사정변에 참여를 해서 혁명오인위원회, 군사혁명위원회, 국가재건최고위원, 감찰위원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62년에 김은용과 함께 대한태권도협회를 창설을 했고 초대 회장이 선출이 된 분파를 통입을 하고 승단 심사를 통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그 태권도를 이제 잠깐 했었는데 그때 좀 무도관이라고 이제 그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청도관이라는 또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품새도 약간 다르고 물론 이제 뭐 누가 세냐는 이제 겨뤄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태권도가 분파가 많은 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승단 심사도 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음, 승단. 그러니까 뭐 몇 급 몇 급 뭐 무슨 띠 매다가 이제 승단이 되면 이제 검은 띠를 매게 되죠. 그렇게 이제 승단을 하는데 그 계파별로 다 다르면은 그 뭔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또 어떤 그 공정함도 이제 그좀 빈약할 테고.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태권도 협회에서 단증을 주면은 그건 명실상부한 단증이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분파별로 뭐 단증을 막 발행하고 하다 보면은 야 어느 파는 난 인정 못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네, 하여튼 1963년에 소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64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귀국 후에 제 3관구 사령관이 됐네요. 지금은 이제 관구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저 관구 사령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으로는 3관구 사령부가 대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지금은 뭐 이제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65년에 월남전 이제 파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월남에 먼저 파견이 되네. 그다음에 이제 66년에 월남에 태권도를 전파를 했고 69년 3월 달에
미국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훈장을 수여를 받고 69년 5월 달에는 월남 티우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네. 그다음에 69년 5월에 귀국해서 제2군사령관으로 부임을 했고 1972년에 유신이 있었죠. 그걸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명신 장군 하면은 6.25 때도 상당한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지만 월남전에서도 주 파월 한국군 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월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그 지휘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72년에 스웨덴 대사, 73년에 그리스 대사, 77년에 브라질 대사를 역임하고 1981년 5월에 공직에서 물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981년 하면 이제 그 며칠 전에 방송해드렸던 전두환 대통령. 이 신군부 세력이 이제 이 부상이 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이제 뭐 후배 장군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전계를 은퇴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2013년 11월 달에 지병인 담낭암으로 향년 88세로 별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겼죠. 자기는 장군 묘역에다 묻지를 말고 베트남전에 같이 참전했던 사병들 묘역에 안장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립묘지 사병묘역에 그 안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바로 이때 당시에 이제 무공수훈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제가 그 고향에 이제 이렇게 모셨었는데, 음, 금년, 금년 7월 달에 현충원으로 이렇게 이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충원에 계시는데, 요담에 그 제가 현충원에 갈 때 이 최명신 장군의 이 사병묘역에 있는 그 묘지를 한번 좀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서로는 베트남 전쟁과 나, 그다음에 사선을 넘고 넘어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훈 경력,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상을 받았네요. 태극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3회, 을지 무공훈장 2회, 보국 군장 복선장, 방위 포장, 미국 공로훈장, 베트남 최고훈장, 자랑스러운 세종인상, 고려대학교 3회 정책인대상,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자, 이렇게 최명신 장군에 대한 여러 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링크를 한번 연결하시면 그 그런 내용들을 그 쉽게 이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남겨놓은 일기에 이 최명신 장군이 언급이 돼 있어갖고 그것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제가 연전에 그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라는 그 이제 수필집을 한번 그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글인데 바로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갖다가 어, 그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옮겨오면서 중간중간에 생략을 하고 그냥 관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겨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대일이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징집이 돼갖고서 이제 대구인가 어디 가서 이제 기본 훈련을 받고서 이제 전선으로 투입이 됐는데 고향 땅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집으로 가고 싶다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집으로 가면 이제 탈영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탈영병이 된다라는 것도 좀 어, 몽한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뭐 아버지 자신의 명예도 그렇고 집안에도 후손들한테까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 전달될 것 같아서 탈영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접어두고 이제 전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향 땅을 이렇게 앞에 눈으로 보면서 이제 지나갈 때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 저 고향이 증평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사단사령부가 있어갖고 제 친구가 이제 글로 그 사단사령부로 그 신교대 신병교육대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훈련받고 교육을 받다가 이제 어떤 산 꼭대기를 딱 올라가면은 거기서 자기 집이 보이더래요.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그
시내 쪽을 향하게 딱 세워놓고서 이제 어머니를 삼창 불러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제 부르고 나면 이제 이게 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정말. 응? 정말 응? 어머니가 계시면 그냥 뛰어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 참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쏟아내고 정말. 예, 그렇게 또 시쿠 들고 나면은 이제 카타르시스가 되죠. 예. 뭐 그것도 일종의 훈련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귀대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이제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휴가는 보내는 모양입니다. 이제 휴가를 왔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제 아직 안 죽고 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향 땅에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술 한잔 하고 이제 며칠 이제 지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귀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원도 양구 그쪽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오늘은 귀대일이다.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살아서 돌아올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증평 청년들도 전사한 사람이 상당수였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던가 다시 차를 타고 나는 양구 부대에 도착을 하였다. 이 당시 오 연대장은 김상봉 중령이다. 우리 중대장은 중위였는데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귀대보고를 하는데 집에 가서 부인이나 애인의 마음의 병을 요리해 준 사람은 전열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열로 하라는 것이었다. 기합이 올 것 같다. 찾아가서 만날 사람도 없었지만 애인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열로 갔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군인은 요령이니까 최대한 위험을 피해서 가는 것이다. 역시 쑥스러워 마음을 속인 전우들에게 기합이 내려져. 그러니까 야, 가서 애인을 만났다. 뭐 부인을 만났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하룻밤 같이 자면서 회포를 풀었다. 이거를 얘기를 하자니 쑥스러우니까 이제 아니 자기는 뭐 애인도 못 만나고 가서 어, 부인하고도 그러니까 집사람하고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룻밤 자고 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혼났다는 얘기 말하자면 그 쑥스러운 마음을 속인 전우죠. 기합이 내려져 그들은 연병장을 5바퀴를 돌았다. 중대장의 훈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들인데, 즉 부인이고, 그다음에 애인인데, 그들을 위로해주지 않고 왜 그냥 왔느냐? 당연히 위로를 해주고 왔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옳은 말이다. 나는 막사에 들어가 선임하사 이하 몇 사람에게 치약을 선물로 주었다. 예, 참, 뭐, 저도 그 소대장 생활했지만은, 이렇게 그 외박, 휴가 나갔다 오는 사병들이 이제 뭐 하다못해 뭐 껌이라도 한 개 사오죠. 응? 참, 뭐 그런 정도라면은 뭐 굉장히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뭐 그 더 이상은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도 그런데 전쟁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선물을 사다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뭐 장교로 복무를 했지만은 사실 전투를 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간첩 그 작전에는 투입이 됐었지만은 이렇게 뭐 상대방한테 총을 쏘고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예, 어찌됐든 전쟁 중에도 서로 이렇게 치약 같은 것을 선물로 주고받는 그런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후 지프차를 타고 가던 연대장이 인민군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는 말이 들렸다. 후임으로 오신 분이 최명신 대령이다. 예, 여기에 이제 최명신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일기에. 예. 양구 쌍갈래 고지 전투에서 중대장이 상신하여 나는 무공훈장을 탔다. 며칠 후 이동 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나는 화기소대 60mm 소전포를 가지고 있었다. 60mm 소전포라는 게 군대 생활했지만 소전포라는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박격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60mm 박격포가 뭐 80mm, 81mm에 비해 보면은 작죠. 작지만은 이게 혼자 들고 가기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 이게 뭐 이게 포도 있지만 폭발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는 못 들고 가요. 응? 어, 어찌됐든 이 양구 쌍갈래고지 전투 이게 어, 우리나라 그 이제 전투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양구 쌍갈래고지 전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투를 했던 거죠, 아버지께서. 자, 신병들은 이제 뭐 계속 이제 기존 그 사병들은 뭐 전투가 일어나면 자꾸 죽어나가고 아니면 부상당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 공백을 신병들이 자꾸 메꾸는 거죠. 자, 신병들은 공비 토보를 나간다고 하니까 좋아한다.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신병들에게 전투가 무엇인지 모르니 그럴 법도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비는 이제 이게 양국 쌍갈래고지 전투가 중공군하고 싸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중공군하고의 이제 전투죠. 작전을 나가서 하차를 하여 보니 그곳은 전방이 아니라 산밑이었다. 여기가 바로 백암산이라는 곳이다. 예, 백암산 전투 유명합니다. 전투를 하다 진지를 넘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녁에 때 떠났는데 야간 이동을 하여 산봉우리에 올라가니 해가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사실은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를 했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면서 계속 서로 공방을 하면서 이제 서로 고치전을 많이 한 거죠.
여기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고 뺏겼다, 뺏기고 뺏겼다 이런 그 이제 에, 고치전이 이제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산 밑은 아직 가을 풍경이 남아 있는데 봉우리엔 첫눈이 내렸다. 전초에 있는 병사들과 교대를 하는 것이다. 흙 전체가 옷 전체가 흙물로 빨개진 것이다.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산봉우리를 놓고 낮 동안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이 점령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게 바로 고치전이죠. 눈은 왜 이렇게도 많이 내리는지 우리에게 전투 여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오늘 밤 전투는 약간은 소강 상태. 며칠 밤을 새고 나니 이제는 서서히 잠이 온다. 예, 그렇죠. 제가 훈련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어, 모기 회식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 피곤하니까 어, 그야말로 그 빤스만 입고서 그 풀밭에 들어가서 모기한테 뜯기면서도 잠이 오더라고요. 희한한 동작을 하고도 계속 잠이 와갖고 잠을 잔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투라는 게 만약 적이 공격을 해오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니까 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죽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그러면서 또 깨어나면 또 전투를 하고 그러는 거겠죠. 저도 이런 전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서로 밀고 밀리다 보니 우리가 적을 포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에게 우리가 포위를 당한 것이 알 수 없기에 순간순간이 불안하다. 이튿날이다. 눈이 1미터는 왔는가. 교통로가 막혀 식사를 운반하는 노무자들이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예, 전쟁을 해도 그 일반 노무자들이 군인들이 이제 고지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 거기다가 이제 밥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굶고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전투라는 게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노무자들도 같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 밥을 지고 국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지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병사들한테 이제 먹을 거리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옷이 없으면 옷도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총이 없으면 총탄도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자, 해는 지고 어두워졌다. 밤 자정이 넘으니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적이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이 공방을 벌였겠어요. 그냥 점령했다가 뺏겼다, 점령했다, 뺏겼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있다가. 그러다 이제 어느 날이 된 거죠. 얼마 있으니까 전방에 있던 통신병이 철수를 한다. 긴박한 사정이 앞에서 벌어지는 모양이다. 이제 다시 고치를 뺏기는 거죠. 말하자면. 적이 포탄이 수없이 날아든다. 중대장실에서 전급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포반장이 겁이 나는지 나보고 가라는 것이다. 쫄병이니 어쩔 수 없이 중대장실을 찾아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위에서는 흙이 쏟아지는데 내 팔이 없어졌다는 중대장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포탄에 의해서 이제 호가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이 이제 부상을 당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도 같이 여기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또 한 번의 요란한 포탄이 장렬하는데 흙더미와 함께 나도 쓰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들리니 나는 아직 죽지 않았나 보다. 그러는 순간 몸이 이상했다. 옷을 만져보니 허벅지에서 피가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명령을 하달할 중대장도 흙 속에 파묻히고 명령을 수령할 나도 피투성이가 되었다. 적은 엄청나게 포탄을 퍼붓고 있었다. 이제 이러면서 전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중에 이제 뭐 전투가 음, 뭐한 시간 내내 계속될 수도 있지만 이제 소강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총알이 가르는 새벽 공기는 마치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총탄이 휙 날아가면은 글쎄요, 저는 제 귀 옆으로 총탄이 날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휘파람 부는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던 전우가 저 계곡 밑으로 마치 흘러가던 눈에 미끄러져 내려간다. 아, 저 전우의 손을 잡아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 계곡 아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꽃 피고 새우는 계절까지 썩고 문드러져 흔적도 없이 이 삶에서 사라질 텐데 저 전우도 나와 같이 고향에 부모가 기다리고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도 있을 텐데 저 멀어져가는 전후의 군번 주제도 내가 가지고 돌아가야 부모가 그 생사여부를 알 수 있을 거다. 아, 하지만 나에게도 힘이 없다. 끊어질 듯한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눈 쌓인 계곡으로 전우를 구하러 가자니 힘이 달린다. 아, 전우여 미안하다. 전우의 시를 넘고 또 넘는다고 하였던 것.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전우를 구하지 못하고 내 살 길을 재촉해야만 하는 전쟁은 이렇게 몰인정하고 극한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가며 비인간적이며 파괴된 인간성을 만들어낼 뿌리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서 부상당한 전우가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산 밑으로. 왜 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냥 그걸 쫓아내려가서 구해야 되는데 같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데도 구하지 못하고 나는 살아야 되겠고 해갖고서 이제 어, 그런 그 전우를 두고서 이렇게 고갯길을 넘어가고서 어, 이렇게 이제 철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예? 이게 저희 그 아버지가 이 일기를 쓰신 게 뭐 60도 훨씬 넘은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40년 만에 이제 이 글을 쓰신 건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40년 동안. 이게 생각날 때마다 그때 내가 이제 내가 참 내가 잘못한 거지. 이런 괴로움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거죠. 예? 그게 전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상황에 어, 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는 것뿐입니다. 어디쯤 내려왔을까? 비탈길을 내려오니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위생병이 내 옷을 벗긴다. 옷을 벗기는 이유는 피 묻고 찢긴 전투복이지만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주기 위해서란다.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피해가 잔뜩 묻고 찢어진 전투복인데 그걸 벗겨갖고 그걸 이제 음, 그 위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전쟁인데 뭐 이런 보급 물자가 제대로 보급이 되겠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게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게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 때문에 부상으로 피해졌고 찢긴 옷도 벗겨진 채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되며 전쟁터에 남아있는 저들은 왜 피해져 찢긴 옷을 물려입고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게 하는가? 왜? 그 상대방이 인민군, 국해군이지만 동포잖아요. 같은 생김새,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동포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어저께서. 누구로 위해서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전쟁은 무엇인가? 둘로 갈린 남과 북은 무엇인가? 외놈들에게 소름받고 살아온 것도 억울하고 농사지어 외놈에게 바치나 헐벗고 굶주린 것이 엊그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고 이게 50년에 6.25가 일어났으니까 한 5, 6년 만에 왜 오늘 왜 같은 동포에게 서로 총을 겨누고 죽고 죽이고 하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팔다리를 끊어내고 계곡으로 떨어져 거름이 되고 부모 형제 가슴에 상처를 넘기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전쟁이 가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차라리 이 전쟁이 우리나라 영토를 넓이기 위한 침략 전쟁이라면 후세의 죽음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동족끼리. 응? 뻔한 조그만 땅덩어리 놓고 서로 그걸 차지하겠다고 서로 총을 쏘고 안 뺏기겠다고 또 총을 쏘고 참 진짜 이 비인간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러한 그 이제 전쟁의 어떤 속성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서 후송이 되는데 앰뷸런스는 기웃등거리면서 어디론지 가는데 나는 정신을 아득하니 놓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절을 한 거죠. 나중에 깨어났을 때는 이제 뭐 원주인가 어디 그 이제 야전 병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대구로 후송이 됐다고 말씀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네, 참 전쟁이라는 게 참 그 비참하죠. 전쟁의 속성이라는 게 이거 특히 다른 전쟁도 아니고 6.25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죠. 진짜 국가에 충성하는 그 이제 예, 국도리에 이제 그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음, 나라에 충성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전투에 저희 아버지도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명신 장군이 그때 그런 국군 장병들을 이제 지휘를 하고 전투를 하고 또 많은 승리를 거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그때 그 표창상신이 돼서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호랑무공훈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무공수훈자로 국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7월 6일 날 제가 고향 선산에 모셨던 아버지를 현충원으로 이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됐는데 네,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군다나 6.25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 6.25를 겪지는 못했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이 상당히 이제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최명진 장군이 유명을 달리한 이 날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면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명진 장군과 함께 그 전투를 수행했던 아버지의 지나갔던 그 과거 추억을 제가 한자락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